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저희가 언더독 촬영 관계로 음. 이렇게 둘이가 또 주중에 모였는데 오늘은 덴버 너기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덴버 너게츠가 최근에 니콜라 요키치 부상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 특히나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도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 이 덴버 너게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덴버 너기츠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 네, 이번 여름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내보내는 대가로 캠 존슨 데려오고 여러 선수 영입하면서 전력을 상당히 잘 키웠는데 고비가 왔었죠. 맞습니다. 12월 30일 마이애미 히트전에서 스펜서 존스와 충돌하면서 왼쪽 무릎이 과신전이 됐거든요. 네. 존스가 뒷걸음질 치다가 요키치의 발을 딱 밟았고 요키치도 그 순간에 무릎을 팍 피면서 뒤로 좀 젖힌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좀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뭐 한때는 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1월 말 늦어도 2월 초 정도에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부상 직후에도 뭐 사실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 슈팅 훈련도 빠르게 했었고, 근데 이 요키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네. 요키치의 부상 공백이 좀 크긴 했었죠. 요키치가 이번 시즌 평균 35분을 뛰지 않으면서도 29.6득점, 12.2리바운드, 11개의 어시스트, 야투 60.5%, 3점슛 43.5%까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스틸도 1.4개씩 기록을 했었는데, 야, 이 MVP를 3번이나 받은 선수가 어시스트 3점, 성공률, 자유투 시도가 커리어 하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요키치가 MVP를 받았었지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활약을 통해서 이번 시즌 덴버 너게츠를 이끌고 정말 순항 중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 과연 요키치가 없는 그 구간을 어떤 선수로 버틸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딱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페이튼 왓슨이죠. 그러니까 이 요키치가 다쳤을 때 주전으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그 다음 경기에 또 다쳤고, 맞아요. 뭐 기존에 부상자였던 에런 고든도 있었고 캠 존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차포떼고 나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수가 있습니다. 네, 페이튼 왓슨이 부상 요키치와 함께 뛰던 그 시기에는 평균 10.7득점가량을 올려줬던 선수인데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진 11경기 동안에는 35.7분 동안 22.5득점, 와. 6.3리바운드, 2.7어시스트, 와 1개 이상의 스틸과 블록을 기록하면서 야투 효율 보세요. 50.3%와 3점은 40.7%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치가 올랐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우선은 뭐 2배가량 뛰어오른 득점도 그렇지만 요키치랑 함께 뛰는 선수가 요키치가 없는데 야투 성공률을 저 정도로 유지한다? 야,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페이튼 왓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에이스던데요. 메인 핸들러던데요. 야, 그러니까요. 저도 페이튼 왓슨을 판타지 때에 FC항에서 먹었다가 이 활약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먹었습니다. 진짜 저는 페이튼 왓슨이 말씀대로 샷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야투를 많이 던졌을 때 절대적으로 효율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 전까지 사실 왓슨의 그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었죠. 맞아요. 슈팅 능력이 떨어진다. 수비는 좋고 에너지 레벨 뛰어난 선수지만 미드레인지부터 3점슛까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시즌 요키치와 함께 뛸 때 3점슛 39%뭐 괜찮았죠. 근데 혼자서 뛸 때에도 이 정도의 수치다. 대단한 거고, 최근에 또 보면은 메인 핸들러로서 샷 크리에이팅도 가져가지만 수비 당겨놓고 또 내주는 패스 게임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왓슨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 왓슨의 가장 롤모델이 케빈 듀란트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케빈 듀란트 캠프에 또 참여를 할 정도로 네. 듀란트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최근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무언가 듀란트의 느낌이 날 정도로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덴버 너게츠가 요키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의 부상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 또 다른 원동력이 있죠. 네, 자말 머레이의 활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최근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진 8경기 동안 28.8득점에 어시스트가 8.5개,
그리고 야투 성공률과 3점슛 성공률도 모두 다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말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에 한 번도 뽑힌 적이 없고 그리고 올 NBA급 선수도 아니었지만 저는 2옵션이 1옵션 빠졌는데 이 정도로 야투 효율과 볼륨이 또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덴버는 요키치 없으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맞아요. 뭔가 다 각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머레이도 최근에 득점 볼륨도 늘었지만 어시스트 볼륨도 늘었었고 야투 효율도 올라간 것을 보면은 진짜 머레이가 이번 시즌 좀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올스타 휴식기가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렇죠. 저는 저말 머레이 선수가 한번 올스타에 뽑히는 것도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벤치 멤버들의 성장도 눈에 띄게 되는데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진 지난 11경기 동안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6.5득점에 와, 3점 슛이 42%가량 되고요. 제일런 피켓 10.9득점 4.2개의 리바운드와 4.1개의 어시스트, 야투 효율도 정말 상당하고. 네, 제일런 피켓이 저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제일런 피켓은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맞아요. 뭔가 좀 작고 땅딸하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 떨어지고 스피드 떨어지고 3점 슛도 조금 부족한. 맞아요. 과거에 이 선수 안드레 밀러 닮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짜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정말 잘해주고 있고 네. 스펜서 존스의 활약 수비에서의 영향력 상당히 뛰어나고 얘가 공부를 엄청 잘했더만. 그렇죠. 예. 그리고 지크나지까지 거의 버림을 받을 뻔했던 이 선수가 최근에는 또 활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크나지가 4년 32밀에 계약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상 뭐 덴버 너게츠의 가장 큰 실책이었는데 22.6분 동안에 요키치랑 발렌슈나스랑 뭐 에런 고든이 이제 돌아왔지만 9.2득점에 5개 리바운드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지크나지가 이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덴버가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페이튼 왓슨부터 시작해서 자말 머레이 그리고 벤치 멤버들까지 모두 다 각성한 이 활약 덕분에 덴버 너게츠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요키치가 부상을 입고 나서 또 다른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키치 부상 이후에 또 여러 선수들이 번갈아 다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덴버 너게츠는 요키치만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으로 맞아요. 빠진 경기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경기 동안 7승 4패였거든요. 카메론 존스는 요키치 부상 이후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크리스찬 브라운은 3경기, 에런 고든 먹튀 됐어. 그러니까요. 에런 고든 7경기, 발렌추나스도 한 경기. 그러니까 주축 대부분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특히나 뭐 캠 존슨, 에런 고든, 뭐 발렌슈나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프론트코트 자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인사이드가 허해진 상황에서도 잘 버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덴버 선수들은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승리를 긁어 모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월에 서부 1위 가시권에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런 고든은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스위치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잘 버텨줘야 한다. 그리고 넥스트 맨 업 정신으로 매일 밤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또 리 아델만 감독의 아들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 전에 마이클 말론 감독은 또 브랜드 말론이라는 그 베테랑 감독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마이클 말론 감독이 있었으면 지금 덴버에 이런 그림이 나올까? 맞아요. 물론 마이클 말론 감독이 있을 때는 덴버 너게츠의 로테이션 자체가 한계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벤치 자원들이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번 시즌 이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이 신인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식 감독 첫 해죠. 네, 감독 대행을 하다가 이번 시즌 첫 해에 맞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로테이션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부한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이크 말론 감독 체제에서는 벤치에서 거의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거 있었지만 맞아요. 이번 시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이 이번 시즌 왜 올해의 감독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많죠. 저는 이게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리 아델만 감독의 그 한창 때를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뭐 포틀랜드 감독도 했었고 뭐 여러 또 파이널에도 이끌어서 했었는데 리 아델만 감독도 현역 때에
오히려 약간 마이클 말론 감독 스타일이었어요. 슬럼스리였어.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지.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빠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만든 거는 덴버 너게츠 구단 수뇌부에 정말 영리한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이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의 인식도 음. 우리가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우승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사실 아델만 감독보다는 요키치가 먼저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클럽에서 떨어졌을 때 네. 우리는 뭐 인디애나나 OKC처럼 맞아요. 여러 선수들이 뛰면서 우리처럼 스타터가 쭉 길게 뛰는 팀들보다는 그런 팀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반면 교사로 잘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눈치도 빠르다. 아, 요키치의 말 잘 듣는다.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음. 진짜 충분히 올해 감독상 후보로 몇 표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네. 근데 덴버 너게츠가 최근 11경기 동안 7승 4패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과연 요키치의 공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네. 자, 부상 이후에 7승 4패 63.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격이 1위에서 11위로 떨어졌고 네. 수비도 21위에서 2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키치가 없으면은 수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비가 더 떨어진 모습이고 네. 물론 이거는 뭐 다른 선수들 부상도 네, 다른 있겠죠. 선수들 부상도 있겠지만 그리고 페이스도 오히려 훨씬 느려졌고요. 리바운드는 최악이 되었고 네. 속공 득점, 뭐 페인트존 득점, 페인트존 실점까지 대부분의 지표가 부상 이후에는 완전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7승 4패의 기록이 나온 것도 좀 신기한데 뭐 맞습니다. 내막이 있지 않나요? 네, 실제로 그 내막이 있습니다. 요키치 없이 상대한 11개 팀의 승률을 분석해 보니 42.9%. 아 스케줄 강도가 괜찮았구나. 스케줄이 굉장히 쉬웠다는 뜻이죠. 그렇죠. 최근에 덴버가 상대한 5개 팀의 면면을 보면은 미러키 벅스, 뉴올리언스, 댈러스, 워싱턴, 샬럿 모두 다 하위권 팀들입니다. 그리고 또 샬럿에게는 뭐 대패로 물러났고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봤을 때 스케줄의 강도가 세진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 11경기 동안 7승 4패로 잘하고 있는데 요키치 없이 덴버 잘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최근에 선수들의 성장도 있긴 했지만 스케줄의 강도가 좋았던 것뿐이다. 그렇죠.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82경기 치르면서 스케줄의 강도가 진짜 뭐 하늘을 찌를 때도 있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덴버는 요키치가 빠졌을 때의 그 스케줄 강도가 운 좋게 약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키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덴버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키치는 벤치에서 그리고 그 훈련장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인스타 보면서 그 요키치가 막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라? 뭐 끝나고 나서 진짜 선수 생활 끝나면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도자의 그림도 좀 어울리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영상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전이거든요. 네. 마지막 연장전 상황에서 타임아웃 이후에 수비하러 들어갔는데 요키치가 강하게 외쳐요. 그 다음에 타이리스 맥시의 이 슛을 막아내면서 결국에 덴버가 승리를 따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였잖아요. 네. 덴버가 거의 뭐 2군 로스터로 상대했었는데 이때 니콜라 요키치가 페이튼 왓슨에게 직접 한 말이 있다고. 맞습니다. 페이튼 왓슨이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남겼는데 요키치가 이야기하기로는 맥시가 공을 받기 위해서 바나나 컷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가 직접 경기를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키치는 상대의 플레이북을 모두 다 외우고 있다고 하죠. 꿰뚫고 있고. 그래서 상대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패턴을 부를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마지막 그 작전도 요키치가 보고서 맥시가 무조건 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잡을 테니 이쪽을 막아야 된다라고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수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뭐 헌터 타이슨도 이런 요키치의 영향력을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헌터 타이슨은 타임아웃 이후에 상대가 코트 위에 서 있으면은 요키치가 무엇을 할지 소리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일런 피켓도 요키치가 말한 대로 상대가 플레이를 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요키치의 BQ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키치가 BQ도 있고 뭐 기억력도 좋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뭐 이 영상팀이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코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맞아요. 지금 요키치가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도 편한 게 코치들이나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베테랑으로서 2라운드 출신으로서 NBA 정상의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선수들에게는 더 와닿을 수 있다. 그렇죠. 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요키치가 이렇게 경기 도중에 선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 도중에도 젊은 선수들을 불러서 개인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델만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직접적인 뭐 원포인트 레슨이자 또 과외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코칭 스태프가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펜서 존스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스크린 이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존스가 스크린을 걸고 팝아웃을 할지 안쪽으로 롤 할지 이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스크린을 걸 때 상대 빅맨이 드롭으로 떨어져 있으면 팝아웃을 하고 아니면은 롤을 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요키치에게 배웠다고 하고 다런 홈즈 2세 네. 이 선수도 최근에 그 요키치에게 스크린 걸고 피켄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핸드오프를 어느 각도에서 할지 그 부분을 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11경기 동안 7승 4패로 잘 나가는 이유에는 뭐 스케줄에 뭐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선수들의 성장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요키치가 여기에서 공헌한 바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키치가 뭐 수비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요키치는 또 뭐 지상 최고의 공격수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롤을 할지 팝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는 NBA 선수 다 알겠지만 맞아요. 또 직접적으로 요키치처럼 투메인 게임과 아이솔레이션에 천부적인 감각이 있는 선수로부터 듣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직접적인 위협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델만 감독도 아니 MVP 요키치가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들어야지. 나 같으면은 그 공책에 써서 달달 암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한 그 자산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 덴버 너게츠가 요키치 없이 잘 순항하고 있다. 네. 결국 요키치가 조만간 돌아올 건데 여기서 덴버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덴버 너게츠의 일정이 쉬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7승 4패로 잘 나갔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살펴보니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장 잘 나가곤 있지만 지난 시즌에도 OKC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고생했던 팀이 덴버 너게츠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7차전까지 갔었죠. 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가서도 만약에 덴버 너게츠가 건강하다면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즌 끝까지 기다려 보면은 덴버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스타의 부상이 굉장히 뼈아픈 공백이 되기도 하지만 덴버처럼 이렇게 맞아요. 오히려 한 오버 전진을 위한 한 1보 후퇴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덴버 너게츠는 플레이오프 돌입하고 만약에 모두가 건강하다면 가장 위협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민재 위원과 함께 준비한 덴버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